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보합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한 1%대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비슷한데, 코스피는 보합이고, 코스닥은 이렇게 1%대 하락 마감한 것은 바로 수급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코스피 오늘 업종 수급을 봤을 때 금융투자 쪽에서 한 4,1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세력들이 많이 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와서 좀 시장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이 매여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순물관, 현물관 이렇게 차익 거래가 많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차익 거래가 이렇게 지수를 방어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수 상승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 쪽의 매매가 지수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파는 것은 바로 중국 규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델타 변이를 일으켜서 전 세계에 확산이 되면서 난리고 그 와중에 또 중국 규제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것도 또 난립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 테이퍼링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우려도 있고 말 그대로 이 금융 이 시장이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가장 최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 규제 때문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해외 증시 특히 중국 규제니까 중국 시장을 봐야죠. 중국 시장을 쭉 봤을 때 이거 뭐 폭락했습니다. 한 며칠 사이에 내려앉아 버렸어요. 쑥 이 정도면 큰 폭락을 한 겁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뭐 하락이 과도하다, 낙폭이 과대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중국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데 바로 그게 규제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크게 봤을 때 이 중앙은행은 돈의 사이즈, 돈의 늘어남과 줄어들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의 이동, 이 늘어난 돈이 어디로 갈 건가 이 규제에 따라서 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제를 통해서 이거 하지 마라 하거든. 이거 하면 깜빵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아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시켜 버릴 수도 있다. 돈 다 내놔라, 환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탁탁 끊어 묶거든요. 하여튼 크게 봤을 때는 이 중앙은행은 돈의 늘고 줄어들음에 관여하고 있고 또 이 정부 규제는 돈의 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 좀 다릅니다. 일단 중앙은행에서 돈의 늘고 줄어들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간에 계속 본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중앙은행에서 참고하는 경제 지표들 있죠? 나오는 거 보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전 분기 대비 이렇게 해서 길게 보면 1년을 보고 짧게 보면은 바로 지난 분기를 보고 기준으로 합니다. 아니면 전년 동월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해서 길게 보면 이것도 1년, 짧게 보면 월 단위로 이렇게 딱 보고서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을 하죠. 그에 따라서 금리를 갖다가 높일 건지 내릴 건지 하면서 돈의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앙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입니다. 굉장히 짧은 걸 보고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더 길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은행에서는 1년 단위로 짧게 이렇게 금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보는데 그것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줄여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튼 짧은 상황을 본 그게 누적이 돼서 저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짧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나왔던 자료들 쭉 정리해서 보면 보통 이래요. 중앙은행은 짧은 거고 이것보다 좀 긴 게 한 10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한 10년마다 돈이 늘고 줄어들고 하더라. 10년마다 늘고 줄어들고 하더라. 이게 10년 주기고 이것도 좀 더 보니까 한 50년 60년 만에 돈이 늘고 줄어드는 요건 좀 크겠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아주 길게 보면 돈은 무작정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좀
50년, 60년, 10년 주기가 대충 어느 정도 겹쳐질 때가 있다니까. 그때는 굉장히 큰 상승, 큰 하락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뭐 현금 유동성 잘 관리하는 기본 전제하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자산에 딱 투자를 해서 금이나 이런데 장수하면 됩니다. 투자를 해서 오래 살면 그냥 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래 살면 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자, 이 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이 정부 규제는 돈의 이동 방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장 자율 이야기하는 데 있죠. 애덤 스미스 뭐 자유, 시장에서 다 알아서 나눠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우파라고 보시면 돼요. 우파.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알아서 한다 이런 거고, 아니고 정부에서 알아서 한다. 이게 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좌파. 이 좌파가 좀 더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지금 중국이죠. 이 독재가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고, 우리는 우파 좌파인데 지금 좌파 정권이 자리를 잡고 있죠. 점점 북한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보면 되고, 미국은 뭐 이쪽에 썼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정반대 쪽에 지금 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의 이동 방향, 정부에서 이 규제를 하는 게 돈의 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공산주의 사회로 갈수록 이게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장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자신있게 공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말이 좋아서 사회주의지 공산주의 생각이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교육, 그게 132조 정도 뭐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도자료 보니까. 앞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영리 활동하지 마라. 다 그냥 뭐 봉사활동 해라. 이런 거.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하루아침에 학원 돈 벌지 마라 이거예요. 학원 오늘부터 돈 못 번다. 땡. 그거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규제 힘이 공산당 좌파 쪽으로 가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해지고, 이쪽 시장이 작은 정부 이쪽으로 이야기하는 우파 쪽으로 가면은 알아서 해라는데, 이 좌파 쪽으로 갈수록 이 공산당 쪽으로 가면서 이 한순간에 이 돈의 이동을 갖다가 차단을 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사교를 하지 마라 임마 이런 거 뭐 하지 마라, 오늘부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못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산당인데, 이 중국이 공산당이고 이 규제를 갑자기 크게 막 들고 나오니까 이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 월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 근데 중국은 저딴 식으로 해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당황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중국 상황도 잠시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몇 명씩 이렇게 최고위층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중국을 이런 쪽으로 한번 이끌고 나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등장을 했어요. 이분이 등장을 해서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공산당이 1억 명 안 되죠. 9,500만 명 정도 되죠. 당원들. 공산당 권력을 강화해서 모두 다 얘한테 충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봤습니다. 언제 그렇게 만들었냐고 하면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이 3차입니다. 3차 회의에서 이제 우리로 지금 헌법을 바꿨죠. 주식이 아니라, 이거 참 주식하다 보니까 이것도 주식이라 적네. 주석 임기 제한 철폐 개헌을 했습니다. 99.8%. 이런 거는 공산당 아니면 사회주의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투표율이 99.8% 찬성으로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5년이기 때문에 2023년 3월까지 일단 임기를 딱 했고, 이제 뭐 요때 되면 두 분 다 해서 집에 가야 되죠. 얼른 집에 가야 되는데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또 하고 할 수 있겠죠. 죽을 때까지. 일단 후계자를 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공산당 통제하에 두겠다고 올라오는 거 다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 권력을 얘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돈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잘 차단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 여러 가지 사업 활동하는 이 기업들이 중국에 상장을 하면 뭐 지 맘대로 할 건데, 미국에다가 상장을 딱 해놨네.
미국에다가 상장, 우리나라 쿠팡처럼 미국에다가 상장을 딱 해놓고 중국에서 돈벌이를 갖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새끼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번에 작년 10월 달에 이 마윈이란 이분이 엄청 사고를 한번 쳤죠. 이 좌파 사회에서, 공산당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해봤어요. 나가가지고 공산당 비판을 좀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사라졌어요. 정신교육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산당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지금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활동 많이 안 하죠. 아마 까불면 죽는다 그런다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총 들고 죽인다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교육 좀 받아묻죠. 받아묻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미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산당 통제하에 두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돈을 갖다가 민간에서 자꾸 커지고 미국에서 해먹다 보니까, 뭐 멀리 보면은, 크게 보면 미중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 독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정책들, 상황들이 독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독재 강화입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국민을 위해서 막 한다 하지만은, 너는 정책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독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정부들 있죠. 우리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 정부들 있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해요. 근데 걔들이 그 전제, 그 국민을 위한다는 그 전제하에 기본 베이스는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국민 이전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나와서 표를 구걸하고, 표를 딱 잡고 나면 강력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다시 선거 찍을 때 점점 또 약해져서 또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지금 와서 뭐 옛날에 했던 정책들 잘못됐어요, 반성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당선되고 나면은, 그런 게 어딨노? 반성은 개뿔로 반성을 하나 더 해버리거든. 그래서 이 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중국은 모든 것이 공산당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면 다른 나라도 선거가 있는데 권력을 쥐고 나게 되면 국민을 이전에 권력의 베이스에 깔린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미친놈이 나서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지랄병 하겠어요. 다 지를 위해서 지랄하는 게지. 하여튼 마윈이 까불다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7월 달에 이 디디 출신 이 회사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 공산당이니까 가능하지. 이 앱을 지어라. 이거 사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명령해 봤습니다. 그 이제 그게 미국에다가 정보 빼간다,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딱 붙여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영향을 크게 미쳤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사교육기관 이윤 추구 금지해라. 와, 이 공산당이니까 가능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독재라면 저런 갈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저기 되죠. 우리도 좌파 쪽이 사회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정부 권력이 아주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저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이 지금 개판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이 미국에 자꾸 상장해 가지고 중국에서 막 돈말 벌어가니까 돈을 갖다가 지금 세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갖다 세리 잡아서 모든 것을 공산당 통제하에 두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투자자들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 규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2023년 3월이 임기이니까 그 이전까지 완전히 이제 시장에 돈을 갖다가 크게 버는 기업들 다 때리잡아서 완전히 장기 집권의 길을 다시 한번 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규제가 단시간에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끝났다, 이제 끝나서 뭐 큰 기업들 대충 다 잡았네, 이제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올해 7월 달이죠.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지금 올해 2021년 아닙니까? 한 내년 계속 앞으로 중국은 규제로 만들어서 규제로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이야기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다른 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거 지금 뭡니까? 이게 요지는 뭡니까? 내가 다 해먹고 싶다, 임마. 새끼들 진짜, 돈 좀 가져온나, 임마. 니 돈 너무 많이 벌어먹네. 자꾸 견제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중국 내로서 일이 끝나면 되는데, 그 규제하는 게 우리 바깥쪽하고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주시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직은 저거끼리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기 어디로 튈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얘가 지금 올해 2021년 7월, 2022년, 그리고 2023년 요 3월달 요때 임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7월달하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가면서 중국의 돈을 갖다 씨를 말릴 겁니다. 아마 중국의 모든 것을 공산당 통제하에 자꾸 땡길 때까지 웬만한 이제 그 민간에서 마윈처럼 돈 좀 만들어서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를 다 잘라먹고 저거가 당원이 다시 개입을 해서 하고 공산당 통제하에 딱 돈을 움켜쥐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멀리 오래 갈 수도 있다. 이게 지금은 저 중국 내부에서 이러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튼 중국에서 자꾸 저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리스크가 중국 공산당 규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겠죠. 그럼 투자자들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떤 시장이 있습니까? 그 신흥국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는 선진국으로 올라갔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지에 올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 올랐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선진 정시가 아니라 신흥국 정시에 있어요. 그런데 신흥국 정시에 우리한테 악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 중국이 신흥국 정시에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우디가 신흥국 정시에 포함이 되면서 그럼 이제 이 펀드 자금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펀드 자금이 신흥국으로 들어오면 예전에 우리나라로 이 직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안 오고 사우디도 요즘 나눠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죠. 그 때문에 뱅가드 펀드에서 한국 좀 비중 축소하고 이렇게 난리 났다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저렇게 못 믿게 자꾸 나가면 저거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중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이렇게 일어난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자꾸 쇼를 해서 그렇지 북한하고 정말로 잘 돼가지고 이 북한을 갖다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개발 하나의 어떤 국가로서 잘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북한 인구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북한 인구는 연변하고 우리 조선족 자치구도 있고 또 이 인근 중국하고 또 러시아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도 상당합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말입니다. 되면 이 중국에 있는 돈, 외국 자본도 우리 한국으로 다 땡겨볼 수도 있죠. 그래두고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우리 부산 같은 경우 굉장히 싱가포르를 완전히 대체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 역할을 갖다가 맡을 수 있는 홍콩도 우리가 잡아먹고 싱가포르의 역할을 어느 정도 빼와서 우리 부산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규제 관련해서 당장 끝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좀 주시를 하는 것은 바로 FOMC 회의록이 지금 미국 시간으로 28일 2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일 아침 되면 돼요. 오늘 밤에 나올 건데 이 회의록에서 테이퍼링 관련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면은 이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기자회견할 때 어떤 이야기 할 건가 대충 뭐 거기에 좀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도 여전히 뭐 지켜보자는 쪽이 아닐까. 사실 테이퍼링 언급이 나올 뻔도 했는데,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델타 변이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보자는 쪽이 아닐까. 이번 달은 적어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가봐야 되겠죠. 자, 일단 시장 상황 대충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모르겠고요. 이겁니다. 오늘 유통업, 중소형주좀 매수했다 이 말이야. 외국인들 그래 팔아도 매수했고, 우리는 경기 민감주, 보복 소비주 계속 관심을 가지면 된다.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18개 종목이 되는데, 세력들이 매수한 업종, 종목들 보면은 삼성물산, 신한주주 어제도 나왔죠. 이마트, 이거 S월드 어제는 현대미포, 조선도 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식 투자 좀 멀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멀리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물량을 갖다가 현금 유동성 관리 잘하면서 모아가는 쪽으로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전부 다는 아니고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지요. 그렇게 정리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이 올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어떻게 중국 규제, 공산당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권력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 전제는 지가 권력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권력은, 지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다 말은 개뻥입니다. 개뻥.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 삶의 지혜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마윈이 가서 두드려 맞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그 기업 회장, 그 깜빵 아버지도 가고 아들도 가고 그러니까 그 손자도 지금 갔죠. 그렇죠. 돈이 많다 보니까 이목이 많이 쏠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사실 살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한 달에 한 5천만 원 써야 행복한가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 쓰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충분 조건은 돼도.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으면 참 사는데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면은요, 이것도 피곤합니다. 중국에 지금 그 규제하는 게 돈 많은 공산당이 아닌데, 당원이 아닌데, 민간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이게 권력이 되니까 이 새끼들 지금 때리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쪽으로 땡겨 넣으려고. 공산당이 하려고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래 되는 거죠. 디디 추싱이니 뭐니 아니면 저런 회사 만들려고 가들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막 하지마 이 새끼야. 사교육 하려고 얼마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먹고 살라고. 하지마 이 새끼야. 이런 무지돼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당이.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으면 사는데 불편하고 너무 많으면 그 역시 피곤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가져야 됩니다. 적당히. 그래서 돈이 너무 없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니까 이 권력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니까. 저 새끼들은 지가 권력을 잡았을 때 전제입니다. 전제. 내가 있을 때 니한테 한번 잘해줄게. 그것도 잘해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잘해준단 말이에요. 지한테 찍어주는 놈한테 잘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또 찍어줄 거니까. 아니면 찍어주는 놈을 많이 만드는 정책을 펴겠지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읽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시대를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새끼가 왜 저 지랄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선거 나서 표 한 표 주십시오. 그러면 니한테 잘해주겠습니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편한데 그놈들 따라가다 보면 그놈들이 내를 위한 게 아니라 지를 위한 선거 활동을 하고 지를 위한 권력을 잡고 지를 위한 지를 찍어주는 하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당원이 돼서 그거 들어가세요 그냥. 그런데 당원이 돼서 들어가서 어디 뭐 지역위원장 하나 아니면 좀 높은 지위에 있다면 어디 뭐 사장 하나 득득 자리 잡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단체 하나 만들어서 정부 지원 좀 받아먹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일반 대중이 되면은 그냥만 나가립니다. 나가리 신하락입니다.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끌려다니기 싫으려 그러면은 이 시대를 읽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딱 보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권력이 내를 갖다 위하지 않고 지를 위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당원이면 그 당원으로서 뭔가 한 자리 물 거 없나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당원이 아니면 그럼 내가 뭐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쟤들이 어떤 걸로 돈 벌어 뭘 하겠구나. 어떤 정책을 펴겠구나.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가겠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만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대중이 되면 안 돼요. 양떼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돈이 너무 많으면 또 피곤하죠. 그럼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제가 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거죠. 늘 말씀드렸죠. 이름 없는 부자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사는 겁니다. 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남들이 타는 그냥 뭐 중형차나 뭐 아니면 뭐 남들이 다 옷에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타는 그 적당한 수준의 외제차 차도 괜찮아요. 뭐 적당한 거 너무 뭐 잘난 거 타지만 적당한 거 아니면 작은 차 타도 돼요. 하여튼 적당한 거 타고 다니고 뭐 적당한 집에 살고 뭐 적당하게 막 과자 사 먹고 놀러 다니고 적당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너무 안 튀게 이름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어디 가고 뭐 찌그러져 있으라 하면 좀 찌그러진 척하고 그래 살면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시대를 흐름을 잘 읽고 돈의 사이즈 과소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소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중앙은행이 돈을 갖다가 사이즈 늘고 줄어들면 이야기하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년마다 몇 년마다 이렇게 큰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좌파가 집권하느냐 우파가 집권하는가에 따라서 이 시장에 갖다가 컨트롤 능력이 다르다.
좌파가 어떤 지배를 하게 되면은, 권력을 잡게 되면은, 아마 우리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펴탁을 하면은, 오늘부터 부동산으로 이혼 추구하지 마라, 이런 법을 갖다 내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부동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 방에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대들 수 있겠습니까? 못 대들죠. 죽이뿐이니까. 못 대들겠죠. 그러니까 이 좌파가 집권하면 규제가 많아져서 하지 말라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일을 갖다가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우파가 잡으면 좀 자유롭게 하라고 한다. 대충 그런 거. 이 대충 시대의 흐름을 쭉 읽어서 그냥 이름 없는 부자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